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지난 1950년 우리 법전에 상속세가 처음 이름을 올린 이후 75년 만에 첫 시도인데요. 단순히 공제 한도나 세율을 개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쩍 상속세 개편 이슈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상속세가 1년에 어느 정도 거치기에 자꾸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이 세금 분야에서 가장 핫한 주제, 네. 가장 뜨거운 주제가 상속세거든요. 근데 상속세라는 세금을 좀 요모조모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뜨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속세를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낼 것 같으세요, 1년에? 굉장히 소수만 내는 세금이 아닐까 지금 상속세가 싶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세의 기준은 그대로 있는데 재산은 계속 올라오니까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은 워낙 비싸졌으니까 서울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이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낼 정도로 상속세의 저변이 엄청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 뭐 수십만 명이 내느냐? 상속세는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 재작년인데 19,9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비율을 치면 0.04%. 근데 이제 뭐 상속세라는 건 사망을 해야 내는 세금이니까 한 해 사망자와 비교하면은 한 6% 정도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부가세는 무조건 다 내게 되죠. 네. 소득세도 소득 있는 분은 다 내게 되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상속세는 아직도 일부만 내는 세금이 분명하고요.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023년에 얼마 거쳤냐면은 8조 원 정도 거쳤어요. 8조 원 정도면은 우리나라 1년 세금 수입이 한 400조 원 됩니다. 대략 한 2%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6% 정도.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게 2% 정도. 물론 뭐 중요한 제도니까 손을 대야 되지만 전체 큰 판에서는 굉장히 작은 조각이에요. 그럼 작은 문제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가지고 다뤄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가장 뜨거운 세금 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수술이라는 제도 개편으로 나서는 것이고 어쨌든 상속세가 그 세금이라는 비중보다는 굉장히 과대대표되면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찬반도 유난히 뜨겁고 이념적으로도 유난히 부딪히고 이제 그런 세금이고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을 인정한다 칠 때 정부가 이번에 75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제 더 가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속세 개편 뉴스를 개인적으로 저도 살펴봤는데 복잡하고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섞여 있어서 좀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도 한 갈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세금이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갈래가 여러 갈래예요. 네.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상속세 리모델링 작업이 하나 있고요. 네. 상속세 재건축 작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하. 리모델링은 우리 다 아시지만 아파트 뼈대는 남겨놓고 그쵸? 내부를 좀 바꾸는 거, 상대적으로 좀 덜 고치는 거고 재건축은 다 밀어버리고 뼈대부터 새로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상속세 세율,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 세율이 50%인데 네. 세율을 좀 낮추자. 그리고 모든 세금이라는 게 공제 한도라는 게 있죠.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정도 빼주고 그 재산은 빼주고 매기는 공제 한도라는 게 있는데 그 공제 한도와 상속세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사,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까 75년 만에 대수술한다는 게 바로 재건축인데 이거는 네.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 자체를 다 뜯어고치자. 이게 재건축인데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공제 한도와 상속세율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공제 한도 부분은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이견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세율 부분은 뭐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제 한도와 세율 부분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작년부터 많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는 이견이 좁혀져 있다. 근데 정말 완전히 뜯어고치는 재건축은 지난주에 정부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논의의 첫 술이 떠지는 건데 뉴스를 드실 때 이게 막 섞여서 혼재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니 뭐
여야끼리 다 합의했다면서 뭘 또 고치는 거야? 이런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면은 공제 한도와 세율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사고 논의가 꽤 돼 있다. 근데 과세 방식,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재건축은 이제 논의의 시작이다. 그리고 두 가지가 따로따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준범 기자님이 KBS 경제 관련해서 설명을 가장 잘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알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그 뉴스 기사 제목만 읽고 넘어갔던 네. 내용들인데 논의가 많이 진행된 공제 한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거의 합의가 된 거죠. 예,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도가 상속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안 남아요. 그 10억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공제 한도가 지금 10억 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서울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상속세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됐고 여야가 다 수긍을 하면서 이 10억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18억 원까지 올리자. 국민의힘은 20억 원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18억 원 미만이거나 2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게 고치자는 건데 뭐 18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으로 합의가 되든 뭐 20억 원으로 합의가 되든 네. 뭐 중간에서 19억 원 합의가 되든 어쨌든 이건 거의 합의가 됐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상속세를 바꾸면 당장 이번 달에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 더 있는 게 리모델링의 과제 하나 더가 상속세율인데 지금은 상속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갑니다마는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이 50%예요. 거의 절반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50% 너무 과하다. 40이나 30으로 낮추자. 민주당은 그 부분은 초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세율 부분은 이견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견이 좁혀져 있고 세율은 여전히 평행선인 상태인데 그래서 공제 한도 부분만 그러니까 여야가 교집 합의 부분만 따로 떼서 처리하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당장 이번 달에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세율과 공제 한도를 묶어서 처리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은 세율 부분이 전혀 이견이 안 좁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하세월 논의만 진전되고 언제 입법될지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일단 지금처럼 유지를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 세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이 개정이 안 될 거고 개정이 안 되면 결국 지금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낮추자는 건데 야당이 민주당은 절대 못 낮춘다. 완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정부가 지난주에 국회 논의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예.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상속세 완전 재건축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산세 방식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유산세든 유산 취득세든 다 생소한 용어인데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네 가족이 있습니다. 네. 아빠, 엄마,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남긴 재산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아빠의 빚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산과 빚을 더하고 빼기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상속 순재산 그게 이제 상속 재산을 확정하는 거죠. 그게 한 20억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족인 엄마와 두 자녀 그래서 엄마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두 자녀가 5억 원씩 이제 그렇게 상속을 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은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상속 재산 그러니까 더하기 그 재산과 빚을 빼서 20억 원이라는 재산이 나왔잖아요. 네. 그 20억 원의 통째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몇 억을 떼고 그 남은 거를 엄마와 두 자녀가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네. 그게 지금 방식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20억 원이라는 재산을 먼저 나누자. 자, 엄마 10억 원, 아들 5억 원, 딸 5억 원 나눈 다음에 엄마가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매기고 두 자녀가 받은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매기자. 그러니까 먼저 세금을 떼고 나누는 게 지금 방식이라면 선 세금 후 분할 먼저 나누고 나중에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자라는 게 앞으로 바꾸자는 선 분할 후 세금이에요. 이제 그게 유산 취득세라는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먼저 쪼갠 다음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이 재산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네. 식구들끼리 나누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과세 방식이죠. 그게 바로 유산 취득세입니다. 뭔가 더 형평성에 맞다라는 뜻일 것 같기도 한데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상속세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만 추려서 보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먼저 통째인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과 다 유족별로 나눈 다음에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하는 경우는 한국, 미국 등에서 4나라밖에 안 되고요. OECD에서 한 20개 나라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준이 아닌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표준대로 따라가자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정부의 발표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순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산 취득세가 왜 더 설득력이 있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재산을 돌아가실 때 받으면 상속이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예요. 네.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큰아들이 5억 원 받았으면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네. 작은아들이 3억 원 받았으면 3억 원에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미 가족끼리 나눠놓고 세금을 매겨요. 근데 똑같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방식인 상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나누기 전에 아빠의 재산이 얼마냐 그 통째로 세금을 네.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계실 때 받느냐 돌아가실 때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재산을 주는 행위는 똑같은데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뭔가 좀 불일치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를 좀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더 표준에 가까운데 지금 방식 그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우리가 75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걸 75년 만에 바꾸자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바꾸게 되면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해도 실제로 과세는 2028년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부 스스로 밝힐 정도로 굉장히 큰 대개편 작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개인한테는 구체적으로 좀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저희가 한번 아무래도 이제 세금은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이제 세무사들의 모임이 한국 세무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상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한 20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 2명인 3명이 상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상속 재산은 20억 원이고요. 근데 배우자 유족의 숫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지니까 배우자 1명, 자녀 1명일 때는 지금 방식으로는 20억 원 정도를 상속을 하면은 상속세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도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1명일 자녀가 때는 1명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1명, 자녀가 2명일 때는 지금 똑같이 상속재산 20억 원 정도를 상속을 하면은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1,4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자녀가 3명, 그러니까 배우자가 1명, 자녀가 3명일 때는 지금은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유산세 방식으로 나오는데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은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족이 늘어나면 상속세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가족별로 쪼개놓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니까 유족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분할이 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려받는 재산이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되거나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산 취득세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차피 배우자는 다 1명이니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팍팍팍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개편 방향입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상속세 수가 어느 정도 줄 걸로 예상이 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2023년 재작년에 상속세가 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거쳤거든요. 네. 근데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예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세금이 줄어요. 네.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고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은 대략 한 세수가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8조에서 6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을 받는 분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 받는 거죠. 2조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건데 뭐 세금이라는 게 늘 그렇죠. 당연히 깎아주면 모두가 좋아하는 거고 납세자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요즘은 소득세도 깎아준다고 하고 법인세도 깎아준다고 하고 모든 걸 깎아준다고 하는데 상속세도 깎아주면 다 깎아주면 도대체 세수 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세수 보충 방안이 나와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 제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돼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범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